이번 주제는 베네수엘라 어쩌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었나 입니다. 경제위기 대피소 채널을 간단히 소개하면 멀지 않은 미래에 다가올 경제위기에서 그 징후들을 먼저 관찰하고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확인하며 경제위기나 생존게임에서 어떻게 대처해서 승리하여 번영하는지를 다루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차베스 이전의 경제 상황을 소개하고 차베스 집권과 석유 산업의 국유화 과정, 그리고 차베스의 무상 시리즈 복지 정책을 알아보고 석유 산업의 붕괴 과정, 그리고 베네수엘라 석유의 특성과 문제점, 그리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차베스 이전의 경제 상황을 보면 심각한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부정부패가 횡행하였고 카라카스의 봉기가 일어날 만큼 사회가 무질서였습니다. 대지주는 역시 많은 농지를 장악해서 빈부의 격차도 극심했었죠. 그리고 석유 산업은 외국 자본이 귀속된 상태였습니다. 사실 대규모의 부정부패로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점 속에서 차베스는 집권하였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원유 생산 시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차베스는 원유 생산 시설을 국유화하였고 원유 산업에 종사하는 임직원 50% 이상을 해고하였습니다. 특히 외국 기업 시설을 강제 국유화를 진행하였는데 대표적인 예가 엑슨모빌, 코노코필립스 회사를 들 수 있고 이런 시설을 강제 몰수하였습니다. 이를 결과 원유 생산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을 국가 예산에 귀속시켰고 이것을 활용하였습니다. 원유 수출에서 벌어들인 이익은 국가 예산으로서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상 시리즈라고 알려져 있는 무상의료, 무상주택, 무상교육, 무상식품 등으로 서민들의 생활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였습니다. 원유 생산 시설의 국유화는 막대한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외국 기업의 퇴출과 전문 인력의 해고에 의해서 크나큰 참국이 발생하였는데 원유 생산 시설의 수리 기술력을 상실하게 되었죠. 그래서 시설의 부실화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실화된 시설의 수리 부품에 대한 수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기업을 퇴출하게 되면서 또한 수리 장비도 불량화되어서 자체 수리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유 생산 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실패하였고 원유 생산 시설의 심각한 노후화와 부실화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유 생산 기술의 막대한 퇴보로 인해서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차베스 정권의 실패의 원인을 보면 원유 산업에서 얻은 이익을 재투자하지 못한 우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유 생산에서 얻은 이익을 무상복지 정책에 대부분 써버림으로써 원유 수출에 얻은 이익을 다시 원유 산업에 재투자하지 못하여서 시설 자체가 낙후화되어 버렸죠. 그래서 시설의 낙후화로 인해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유 품질 자체도 급격히 추락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국제적인 정치에서도 크나큰 문제점을 갖고 있었는데 미국과의 분쟁으로 인해서 이 노후화된 시설 자체를 현대화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실패하였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분쟁으로 수출 거래선, 원유의 수출 거래선마저 차단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베네수엘라 원유의 진실에 있습니다. 비록 세계 1위의 매장량이긴 하지만 원유의 품질은 최하품이라는 놀라운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를 한번 들여다보면 원유라고 해도 모두 같은 원유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원유는 그 품질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원유가 고급의 석유 제품을 많이 만들수록 그 원유는 고품질의 원유라고 불리고 원유에서 불순물, 대표적으로 유황인데 유황이 적으면 적을수록 고품질의 원유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원유가 도착하면 정유시설에서
원유로부터 LPG,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등의 다양한 석유 제품들을 생산해냅니다. 그 중에서 가솔린이 상당히 비싼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유는 크게 경질유와 중질유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가솔린 등을 많이 포함하는 경질유가 고급 석유 제품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경질유가 고가 원유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아스팔트 성분을 많이 포함하는 중질유는 가솔린 등의 고급 석유 제품을 상대적으로 적게 생산해서 중질유는 저가 원유라고 불립니다. 불순물의 유황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유황이 많으면 저품질의 원유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유황은 추가 정제 공정을 해서 탈황 공정이라고 불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황을 제거해야지 깨끗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탈황 설비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비용 급증으로 또한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원유에서 불순물 유황이 적으면 적을수록 고급의 원유라고 불립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한번 들여다보면 유황을 포함하는 초중질유라고 합니다. 사실상의 최하품의 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황을 포함함으로 탈황 공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중질유보다 더 안 좋은 초중질유이므로 상품성마저도 굉장히 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시설 불량으로 원유를 생산할 때 원유에 물과 염분이 스며들어가 버렸습니다. 염분이라는 것은 정유시설을 부식시키는 불순물로서 염분을 포함하게 되면 상품성이 더욱더 나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현재는 굉장히 암울합니다. 원유시설의 부실화로 원유의 품질이 극히 낮아져 버렸습니다. 원유 수출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이유는 중동산 원유만으로도 세계 수요를 거의 충족하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품질 베네수엘라 원유가 팔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현재 베네수엘라의 원유 산업은 사실상 붕괴 과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생기는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생산하는 최하 품질의 원유는 국제사회에서 외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원유 수출길이 막혀버려서 원유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벌어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사실상 식량이 부족한 국가로서의 베네수엘라는 식량 수입이 꼭 필요하지만 식량을 수입할 외화, 달러가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죠. 수출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식량 수입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식량 부족으로 민생경제가 파탄에 직면한 것이죠. 베네수엘라의 미래를 보면 베네수엘라의 미래도 캄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하 품질에 팔리지 않는 원유를 생산해봤자 국제사회에서 계속 외면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달러 부족으로 식량 수입, 생필품 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생은 파탄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원유가 극도로 부족해지지 않는 한 베네수엘라의 원유는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본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좋은 원유를 생산하려면 막대한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낡은 원유 시설 자체를 다 철거하고 새로이 현대화된 시설을 건설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죠. 둘째는 베네수엘라가 생산하는 원유를 가공하려면 고비용의 탈환 공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베네수엘라의 원유는 지금 국제사회에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암담한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죠. 베네수엘라의 상황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출 산업의 재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시설의 현대화 없이는 그 산업은 급격히 쇠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량 수입을 위해서 달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수출이 무너지면 달러 부족으로 식량 부족과 난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국의 경우는 식량 작업률이 50% 이하이기 때문에 수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식량 작업률이 40%로 추락. 그게 2018년도에 뉴스에 나왔듯이 식량 작업률이 굉장히 낮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출에 총력을 기울여서 식량 수입에 필요한 막대한 달러를 벌어와야 될 뿐만 아니라
식량 작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농업에 대해서 막대한 투자도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